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부지 반환이 결정되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화 작업만 끝나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얼어붙어 있던 원주 주택시장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견해도 있지만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 상승세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원주에서 발생한 집단 전세 보증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계자의 고발장이 접수돼 업체 대표의 횡령과 배임 관련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연말을 맞아 이웃과 정을 나누는 따뜻한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또 친구를 위해 조금은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이웃들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한미 양국이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반환을 결정하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화 작업만 조기에 끝나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3m 정도 파내려가자 기름이 흘러나오면서 기름띠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맨 땅에 불이 붙을 정도입니다. 기름이 떠다닙니다. 토양도 기름에 찌들었습니다. 2001년 이후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확인된 것만 4차례. 부대 인근 토양과 하천이 오염됐지만 미군 측의 저지로 제대로 된 원인 조사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혀있던 캠프롱이 68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땅값 665억에 지가상승분 125억까지 납부한 원주시는 환경 정화 작업이 마무리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부지 반환 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부지 반환 지연에 책임이 있는 국방부가 추가 발생 비용과 개발 비용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원주도 용산과 준하게 100% 정부가 책임질 수 있게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와야 되고 정당한 요구를 하고 제대로 된 비전을 제출하면 정부도 같이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부지 정화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원주시는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캠프롱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아파트 공급 과잉으로 얼어붙었던 원주의 주택시장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미분양 물량이 일부 해소되고 매매가 하락세도 멈춰섰습니다.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견해도 있는데요. 실수요가 두텁지 않고 추가 공급이 예정돼 있어서 본격적인 상승세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진아 기자입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입니다. 올 초 1억 4,900만 원에서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매매가가 10개월 만에 상승 곡선으로 돌아섰습니다. 2017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매매 가격 지수도 하향세를 지속하다 지난 10월 초부터 오름세를 시작했습니다. 300건 안팎이던 아파트 매매도 509건으로 껑충 뛰었고 지난 4월 3,300세대에 달했던 미분양 물량은 2,700세대로 650세대가 줄었습니다. 실제로 유명 브랜드와 괜찮은 입지에도 18.6%라는 최악의 분양률을 기록했던 한 미분양 아파트 단지는 이달 들어서만 300여 채가 팔렸습니다. 원주에서 여주까지 연장되는 경강선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이제 수도권 투자자들이 많이 몰렸고요. 그러면서 원주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조급한 마음에 최근에 이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계십니다. 기존 아파트도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1,000만 원 수준까지 줄면서 이른바 갭 투자자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자처를 찾는 매수자들이 광역시에 이어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원주와 청주, 창원 같은 중소도시까지 눈길을 돌리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매수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아파트마다 급매물이 소진되고 있으니까 더 이상은 가격 하락이 없겠다. 앞으로는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있고. 집값이 바닥을 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추가 이전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가 매물 소진되면 상승으로 돌아섰었는데 내년에 입주할 3,500세대 입주 물량 영향으로 2년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에 상승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감정원은 일단 하락세는 멈췄지만 작년부터 쏟아진 입주 물량이 소화되기 전까진 당분간 약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원주 모 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미반환 논란이 일고 있는 임대업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과 11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입주자들에게서 임대업체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쓰는 등 횡령과 배임 혐의가 담긴 고발장을 2차례 접수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주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대규모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을 맞아 온정을 나누는 기부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지팡이를 만들어서 기부하는가 하면 희귀병을 앓는 친구를 위한 재능 기부까지 훈훈한 기부 소식을 정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젊은 시절 건축일을 해온 이명우 할아버지는 작업을 하며 다져진 손재주를 발휘해 직접 깎아 만든 지팡이 770개를 지난 6일 대한노인회에 기부했습니다. 다리와 허리가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은 지팡이 덕분에 올겨울을 든든하게 날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신림일리 노인네들이 걸어다니기 참 불편한 사람이 많은데 이 지팡이라도 해주니까 진짜 그 얼마나 고마움을. 평창의 한 중학교 학생들은 같은 반 친구를 위해 모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구슬땀을 흘리며 준비한 춤과 노래 실력을 선보였고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응원글과 기부로 화답합니다. 이날 모금된 1,160만 원은 다음 주 이모 학생의 수술비와 치료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병원비가 많이 든다는 어른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이렇게 학생 같이 자치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익명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지난 2일 평창군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4천만 원의 농협 상품권을 군청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곳곳에서 기부 소식이 들려오면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의 추위를 녹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다혜입니다. 원주시 단구동과 개운동 일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한 지 이틀 만에 오늘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 더 넓은 지역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2시 30분쯤 원주시 단계동과 단구동, 명륜동, 개운동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일반 주택, 상가 등 수천 세대에 10여 분 동안 예고 없이 전기가 끊겨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전신주의 고압 케이블 설비 가운데 일부 불량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도내에서 유일하게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내년도 내륙 어촌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원주시 등 전국 6곳을 내륙 어촌 인프라 확충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사업지마다 어촌 재생사업비 50억 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확보된 국비에 2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민물고기 인공 산란장이 있는 수변 생태 체험장을 간현관광지에 만들어 섬강 일대를 쏘가리 중심 사업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외래 벼 품종을 우수한 국내 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사업에 횡성군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횡성 앞들과 옥계들 2개 단지에 약 150여 개 농가가 참여해 120헥타르 규모의 외래 품종 대체 최고 품질 쌀 생산 거점 단지가 육성되며 생산, 가공, 유통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2년부터 공공 비축미 수매를 삼광벼로 바꾸고 어사진미를 육성 중이며 품질을 인정받아 홍콩과 미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영월군 농촌활성화 사업센터가 김삿간면에 조성됐습니다. 영월군은 지난 5년 동안 국비 등 56억 원을 투입해 김삿간면에 슬로푸드 식당과 농촌체험장, 경북과 충북까지 3도 접경 시장터가 들어선 농촌사업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김삿간 면 주민들은 사업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농특산물 판매와 농촌마을 체험 등을 맡게 됩니다. 제3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이 오늘 원주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강원도와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는 도내 기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강원도 수출 대상 7개 기업과 수출 유공자 11명, 수출의 탑 10개 기업 등을 시상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강원도 수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한 17억 5천만 달러를 돌파했으며 2022년까지 수출 30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 도내 한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을 한국인 관리자가 1년 동안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횡성의 한 공장 숙소에서 외국인 여성 근로자들을 신체 접촉 등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재 성추행 피해를 본 외국인 여성들에게 접촉하고 있다며 진술을 먼저 확보해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의 한 목조 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화재로 주택 내 가재 도구 등이 소실되는 등 약 66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산림청 헬기까지 진화 작업에 투입되면서 불이 주택 옆 야산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원주시장 황제 예방접종과 춘천시장의 황제 관용차 논란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소속 기초단체장에 경고문을 발송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소속 기초단체장이 있는 원주시와 춘천시 등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앞으로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켰습니다. 윤리규범을 어길 경우 당헌, 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올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강원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난 8월 청소년위원을 위촉해 도교육청 예산 작업에 참여시키는 정책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이 공모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이 제안에 따라 예산 운영 조례에서 만 20세 이상 주민만 참여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 위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올해 강원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강원도와 도교육청에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도내 의료기관 가운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82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강릉 아산병원과 강원대학교 병원이 2등급,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3등급을 받았습니다. 기독병원은 장비와 시설 분야는 우수함을 인정받았지만 집중영양치료팀 인력이 미달되면서 평가가 크게 깎였습니다. 원주시 우산동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정부 공모 선정과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산동 지역의 도시재생 방향에 대한 연구와 타 지역, 특히 지역 대학과 연계한 도시재생 성공 사례 발표에 이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우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상지대와 연계한 대학 타운형 모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월 지역을 알릴 지역 특화 음식 15종이 선정돼 식당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영월구는 최근 지역 특화 음식 개발 보고회를 열고 다슬기 육개장과 다슬기 칼국수, 곤드레 파스타 등 15가지 특화 음식을 선정해 조리법 전수 교육을 실시합니다. 반응이 좋은 음식들은 따로 선정해서 영월을 알리는 특화 메뉴로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의료기기 인허가 전문 업체인 엔트리 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는 제품 인허가에 대한 규제가 까다로워지는 의료기기 시장의 흐름상 이번 업무 협약이 시장의 동향을 파악하고 업체의 인허가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연구원 측도 의료기기 업계의 애로사항 등 현장 정보를 취합할 수 있어 사업 추진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현장 출동 시에 발생한 손해 중 5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올해 현장에 출동한 화재 3건, 구조 2건의 경우 불가피하게 출입문을 열다 문틀과 잠금 장치가 망가져 집수인 등이 수리를 했는데 이 비용을 보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원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